안녕하십니까. 노자인은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68장입니다. 위선전자 불무하고 위선사자 불무하고 선전자 불노하며 선승적자 불여하며 선용자 위지하라. 시위 부쟁지덕이며 시위 용인지 공이라. 시위 배천고지 극이라. 아니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끊어 배천에서 끊기도 하죠. 그래서 배천고지극이라고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대충 해보겠습니다. 선위사자 불무. 여기 지금 대꾸죠. 네 구절이 이제 대꾸로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 위자가 좀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선자 다음에 동사가 이게 선이 부사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자라는 게 입에 붙기 쉬울 텐데 위자가 들어가야지만 딴 거랑 대꾸가 떨어지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제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뭐 이 정도로 될 텐데, 해석을 하자면 이제 좋은 훌륭한 병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훌륭한 병사 됨은 이런 게 아니라 훌륭한 병사는 무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아니하며 남을 잘 쓰는 사람은 그 사람 아래가 된다. 이것을 일러 불쟁지덕, 싸우지 않는 덕이라고 하며, 이것을 일러 남의 힘을 쓴다고 얘기를 하며, 이것을 일러 일반적인 해석은 배천이라고 끊기도 하죠. 하늘과 짝을 지으니 하늘과 짝을 짓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옛날에 지극한 기준이었다. 옛날 내로는 지극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은 67장 지난번에 보았던 67장 마지막에 나왔던 전쟁을 사랑을 한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사랑을 써서 전쟁을 하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쟁과 관련된 테마가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전쟁과 관련해서 병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병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을 것이다 생각들 하기 쉬운데, 뭐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병가에서 제일 크게 여기는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부쟁지덕이라고 이제 다투지 않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핵심이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자는 전쟁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노자가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 그 전에도 전쟁이 늘 있었고, 노자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 2000년 정도 넘었구나. 20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전쟁 중이고, 인류사에 전쟁은 없어진 적이 없었죠. 인간이 있는 한 전쟁은 계속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사람들이 하죠. 비과지고 비참한 얘기지만, 근데 노자가 관심 있는 건 전쟁을 없앨 수도 없고, 전쟁이 늘 있다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지만 안 되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거죠. 그거를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무력을 자랑하지 않는다. 불로 화를 내지 않는다.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용인, 사람을 부리는 것은 그와 아래가 된다. 점점 거꾸로 얘기를 하고, 노자적 역설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로 불려 위지하.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전쟁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자를 읽고서 노자의 사고를 평가한 사람들이 이제 뭐 논평을 하거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노자의 사고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죠. 노자를 평화사상가라고 보기도 하고, 뭐 페미니스트로 보기도 하고, 환경에 관한 생태적인 사고로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병가, 전쟁에 관한 뛰어난 통찰력인 걸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면체로서 노자를 읽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조심스러워하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노자의 비현실성, 그래서 늘 지적을 하죠. 자주 떠올리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우지 않아야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그거를 뭐 대답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자는 좀 더 높은 경지의 사고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탁탁탁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 논리도 논리지만 좀 더 깊은 사고를 해야지만 노자를 읽는데 이해의 길이 열리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노자를 일종의 문명론으로, 거시적인 담론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맨 나중에 보면 선용인자 위지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네 구절이죠. 선위사자, 선전자, 선승적자 세 가지인데, 이 네 가지에서 선용인자라고 해서, 용인이 이제 전쟁에서 용인도 이제 필요하긴, 부하를 쓰는 걸로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용인이라는 건 전쟁만 관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높여서 일반화시키는 얘기를 하죠. 이거는 고대 춘추전국 시대, 한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대 서적을 읽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류를 미루어 생각한다. 추류라고 얘기하죠. 유를 미루어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맹자에서도 인의 예지를 설명하면서, 인을 얘기하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우물에 빠질 때 그걸 구하는 게 인간의 너무 당연한 마음 아니냐 하고 인을 얘기한 다음에, 의예지는 설명을 안 하고 인과 마찬가지라고 한꺼번에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인과 인 빼고 의예지와는 범주가 다른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비슷한 류를 미루어서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얘기를 선위사자, 선전자, 선승적자 얘기하는 곳, 선용인자를 얘기하면서 살짝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가져와서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추류라고 해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배천고지. 아까 제가 요렇게 끊었죠. 배천, 하늘과 짝하는 것이니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극한 법도였다, 최고이다, 법도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딴 판본에 이거를 그렇게 읽지 않고 요걸 빼버리고 아예 이걸 지워버리고 배천고지 극이라고 읽었어요. 천고의 이 가장 위대한 그 기준과 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건 이제 다른 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면 백서본 갑에는 시위 천고지 극이라고 붙여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끊어서 돼 있어요. 이것을 일러 하늘이라고 하니 예로부터 내려온 지극한 법도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천고지 극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왕필번에 봤듯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배천이라는 말에 익숙해요. 한문에 배천의 용법이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자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하지만, 근데 요걸 지워버리고 배천고지극하면 천고라는 용례가 보이질 않아요.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천자를 백서 을본에 보면 이 비도 이제
비가 이제 배랑 같은 뜻이죠. 이렇게 살집이랑 같이 쓴 겁니다. 배 천고지극 이게 다 천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천고란 말은 아마 이 노자에서 보이는 용례 이미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천고에서 천자를 일천천자 발음이 똑같죠. 천고지극 천고지극으로 읽는 게 그래서 배 천고지극이라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그 훌륭한 기준과 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쟁지덕 용인지공 배천고지극 해야 문장도 균형이 맞기는 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필번은 이렇게 문장이 끝났는데 백서 이 을번에 보면 부쟁 여기 뭐 지덕이겠죠. 분명히 사라진 글자지만 시위 용인으로 용인지력인데 용인으로 되어 있죠. 여기선 비천고지극 야로 되어 있습니다. 왕필번에 야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은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고 결론을 지으면서 이것을 부정지덕이라고 하며 이것을 용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용인은 위에 이제 마지막 단락 그리고 요 세 개는 부쟁지덕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 포괄해서 한 단어로 시위 천고지극 야라고 그래 종결을 하면서 이 앞에 거를 두 개로 줄이고 두 개를 다시 하나로 줄여서 완전히 총결짓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야가 돼서 이것을 배천고지극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여깁니다.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도 그게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68장은 그 67장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